계속해서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작성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액세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액세스는 원리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엑셀보다 훨씬 점수 따기 용이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봉사 내역과 봉사 기관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작성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 디자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표시라는 창이 나타나는데 이 창 속에는 테이블 탭도 있고 쿼리 탭도 있고 모두 다 보여주는 탭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봉사 내역과 봉사 기관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봉사 기관이나 봉사 내역 테이블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연속적인 부분을 다중 선택해 주려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혹은 여러분이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각각 더블 클릭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방법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필요한 테이블을 문제에서 다 지정을 해줬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해주면 이렇게 쿼리 디자인 창 쪽에 테이블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미리 보기 그림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지문에 보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필드들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봉사 내용도 있고 봉사 날짜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둔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미리 보기 그림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된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냥 결과값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늘요양원의 봉사 내역을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한 테이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내역과 봉사 기관이라는 테이블을 열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하늘요양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봉사 내용과 봉사 날짜를 찾아라 이런 얘기죠. 자, 봉사 내역 테이블에 보면 하늘요양원에 대한 봉사 내용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봉사 내역 테이블에는 하늘요양원을 구분할 수 있는 봉사기관의 기관명 자체가 없죠. 대신 여기 보면 기관 코드라는 것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요양원은 S01이니까 여기 보면 S01이라는 부분 보이죠? 바로 이 부분의 봉사 내용, 이 부분을 추출해서 검색하면 문제에서 나오는 미리 보기 그림대로 결과값이 반환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테이블을 열어놓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지 분석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쿼리 공부를 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필요 없는 테이블들이니까 우선 닫아 버리고요. 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기관명이 하늘요양원인 경우가 필요하죠. 기관명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디자인 눈금이라는 부분에 추가가 되는데요.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가져다 놓는 식으로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더블 클릭해서 가져가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마도 시험장에서도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여기 잘 보면 표시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표시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림을 보면 기관명이라는 필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체크를 해제해 버리도록 하고, 그렇지만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요양원인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원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큰 따옴표로 조건 부분에 둘러싸야 되는데 조건은 여기 조건행 얘기하는 겁니다. 둘러싸야 되는데 액세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따라서 그냥 적어줘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은 큰 따옴표 속에 하늘요양원이라는 텍스트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요건 이제 우리가 비주얼한 환경에서 편하게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이고요. 실제로는 SQL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SQL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기관명이 하늘요양원인 경우의
봉사기간 테이블로부터 봉사 내용과 봉사 날짜라는 필드를 검색해서 보여줘. 보여줄 때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와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관 코드가 동일한 경우에, 그러니까 바로 이너 조인해서, 내부 조인해서 그 결과값을 검색해서 보여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고 이렇게 쿼리문을 작성하라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한 환경에서 그러다 놓고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방금과 같은 복잡한 쿼리문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점, 액세스의 굉장히 편리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쿼리 디자인 보기에서 아주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쿼리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지시사항 중에서 봉사 내용이라는 이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오름차순 정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디자인 탭에 가서 실행을 해보면, 자, 어때요? 이제 미리 보기 그림과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 눌러서 문제에서 하늘 요양원 조회라는 쿼리 이름으로 확인 눌러서 저장해주면 이렇게 이 쿼리가 저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차후에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똑같은 쿼리의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기관별 학과별로 봉사 횟수를 조회하는 봉사 횟수 조회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테이블은 봉사 기관, 봉사 내역, 재학생 테이블을 이용하시오라고 했고요. 봉사 횟수는 봉사 코드라는 필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라고 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크로스탭 쿼리라는 것으로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크로스탭 쿼리는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유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 피벗 테이블에서도 행 머리글이 있고 열 머리글이 있고, 그 다음에 행 머리글과 열 머리글이 교차하는 곳에 요약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작동했던 것 기억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스탭 쿼리도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행 머리글, 그러니까 꿈날의 복지관, 미덤 청소년관, 이런 행들 있죠. 이 행들의 머리글이 기관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이 있죠. 이렇게 값. 이 값들의 열 머리글이 관광 경영과 국제통상과 이런 애들이 열 머리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 머리글과 열 머리글이 교차하는 곳, 말하자면 꿈날의 복지관이면서 관광 경영과인 것의 개수가 하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총 횟수는 행 머리글에 대한 요약 값이기 때문에 얘도 행 머리글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관명과 총 횟수는 행 머리글에 포함이 되고, 여기 이 부분은 열 머리글이고 여기 이 부분은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 할 때는 이런 구분이 좀 쉽지 않고 어려운데요. 몇 문제 풀다 보면 금세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액세스에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쿼리 작성하는 방법은 1번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바로 만들기 탭에서 쿼리 디자인 눌러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필요한 테이블은 봉사 기관, 봉사 내역, 재학생, 이렇게 컨트롤 키 이용해서 추가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크로스탭 쿼리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크로스탭이라고 나오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쿼리의 유형을 크로스탭 쿼리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디자인 눈금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앞에서 기관명 부분을 어떻게 하라라고 했습니까? 크로스탭 쿼리에서 행 머리글로 한다라고 했었죠. 기억하죠? 그 다음 관광경영과 국제통상과 이런 부분들이 열 머리글이 된다라고 했죠. 얘는 뭡니까? 바로 학과라는 부분이죠. 학과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을 열 머리글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 횟수라는 것을 구할 때는 봉사 코드 필드를 이용하시오라고 문제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봉사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고, 이 부분을 뭘로 하면 돼요? 바로 횟수,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를 선택해주고 얘를 값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상태로 우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다만 기관명 옆에 총 횟수라는 부분이 보이지 않죠.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봉사 횟수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봉사 코드를 추가를 해주고 이 부분을 행무리글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뭐예요? 바로 개수에 대한 요약값이죠. 이렇게 추가를 해준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형태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필드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선 alias라는 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별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별명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미리 보기 있는 총 횟수라는 이름이 되겠죠. 총 횟수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콜론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봉사 코드라는 부분의 요약 값을 표현해주는 필드 이름이 총 횟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실제로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총 횟수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행무리글 옆에 행무리글의 요약 값을 지정해 주면 결국은 이것에 대한 합계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할 수 있고요. 자, 여기 크로스탭 쿼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각 테이블을 열어서 실제로 재학생 테이블의 학과에 뭐 관광 경영과라든지 이런 값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서 문제에서 이 쿼리의 이름은 봉사 횟수 조회라는 크로스탭 쿼리로 확인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봉사 횟수 조회라는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크로스탭 쿼리의 실행 결과 값을 바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살펴보면요. 학과별로 봉사활동을 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역시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 디자인 눌러서 작업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봉사 내역과 재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이용하시오라고 문제에서 했기 때문에 추가해주고 닫기 눌러서 작업을 완료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우선 학과라는 필드가 필요하죠. 학과 더블 클릭해서 디자인 눈금 쪽에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봉사 학생 수는 학번 필드를 이용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학번 필드 더블 클릭해서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총 시수는 시수의 합계를 구했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개수라든지 합계와 같은 요약 값을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 요약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클릭해서 아래쪽의 요약 값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학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 수, 사람이니까 개수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인원수, 개수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고요. 시수 부분은 합계를 구해주면 될 겁니다. 요약값이기 때문에 총시수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미리 보기 결과값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alias, 별명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봉사 학생 수 이렇게 콜론 찍어주면 학번이라는 원래 필드 값이 쿼리를 실행했을 때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 봉사 학생 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시수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 이와 같은 결과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사실 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여기 봉사 학생 수라는 필드 이름은 조금 적절하지 않긴 하네요. 우리가 봉사 내역과 재학생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관광 경영과의 봉사 학생 수가 8명은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1명, 2명, 3명이죠. 3명인데 지금 그 8이라고 나온 숫자는 아마도 여기 보면 봉사 내용이 8개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맞네요. 그죠? 하나, 5개니까 6, 그 다음에 여기 2개 해서 8개.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학과별 봉사 내용 수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뭐 그러나 문제의 지시사항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은 따지지 말고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학과별 봉사 현황 쿼리로 작성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학과별 봉사 현황이라는 쿼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값의 쿼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죠.
봉사 현황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 디자인 눌러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테이블이 아니고 봉사 현황 쿼리 이용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쿼리 탭 눌러서 봉사 현황 쿼리 선택하고 추가해주면 되겠죠. 닫기 눌러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쭉 느려서 어떤 필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필드들을 가져다 두면 되겠죠. 각각을 더블 클릭하거나 끌어서 디자인 눈금 쪽으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사 날짜, 그 다음에 기관명, 그 다음에 시수,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번이죠. 학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봉사 내용 이렇게 추가를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학과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 더 필요합니다. 학과명이라는 부분, 학과라는 부분을 추가를 해 주되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없기 때문에 여기 표시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라는 부분에 매개 변수라는 것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아주 간단하죠. 조건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대괄호를 입력하고 매개 변수 값 입력이라는 대화 상자에 나오는 프롬프트의 내용, 그러니까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얘가 바로 매개 변수 쿼리라는 것으로 동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행을 딱 시켜보면 이렇게 매개 변수 값 입력 창이 나타나게 되죠. 이 상태에서 경영 한번 해볼게요. 경영 눌러보니까 아무 값도 나오지 않네. 그죠? 왜 안 나올까요? 여기 보면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했을 경우에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정확한 값을 여기 속에 입력했을 때 결과값이 나오는 상태예요. 봉사 현황이라는 쿼리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학과라는 부분 보면 경영이라는 학과는 없잖아요. 관광 경영과는 있는데, 그래서 여기 경영이 포함된 이런 애들을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그렇게 찾게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like라는 연산자를 이용해 주면 like 연산자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포함해서 값을 검색해 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like 연산자 이용해 주고요. 실제로 지금 내용이 입력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따라서 이 부분이 포함되도록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별 표시로 둘러싸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사이에 있는 값이 포함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 글자나 문자열이 중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처음에 와도 되고 끝에 와도 되고 중간에 와도 되고 그 글자가 포함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끝에 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경영이 앞에 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앞에 오든 뒤에 오든 가운데 오든 다 처리하기 위해서 말뜻 그대로 해당 텍스트가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 뒤로 별 표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 명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조건에서 이 별 표시는 like는 연산자이고 그 다음에 대괄호 속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액세스에서 구분할 수 있는 인수값이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별 표시는 텍스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원래 앞, 뒤를 둘러싸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액세스가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그렇다는 거 항상 알아둬야 되겠고요. 이렇게 텍스트와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AND 연산자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AND 연산자로 이렇게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곳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액세스가 알아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서 처리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경영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었을 경우의 값을 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그런지 우리 디자인에서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이 상태에서 경영 이렇게 눌러서 확인 눌러보면 이와 같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쿼리의 결과값,
경영에 포함된 이 결과값을 새 테이블로 생성해서 학과 현황 생성이라는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이렇게 문제의 지시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 상태로 돌아가서 아까의 그 결과값을 조회 학과 봉사 현황이라는 테이블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만들기 여기 눌러줘도 되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쿼리 유형에서 테이블 만들기 쿼리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만들기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새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 이름을 문제의 지시사항에 나온 것처럼 조회, 학과, 봉사, 현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해 주게 되면 아까와 동일하게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이라고 나오고요. 경영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발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고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테이블 만들기 쿼리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매개 변수 쿼리로 동작할 때 미리 보기 결과값을 보았죠. 경영이라는 값이 포함된 것은 8행이었고요. 그 결과값을 조회 학과 봉사 현황이라는 테이블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조회 학과 봉사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닫아 버리도록 하고요. 이 테이블은 지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문제를 잘 읽어보면 학과 현황 생성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는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서 학과 현황 생성이라는 쿼리 이름으로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